먼저 꼼꼼한 문제 파악입니다. 조건은 모두 9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조건부터 차례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최고차는 개수가 2분의 1인 사차함수 fx라고 했는데 이 사차함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최소값이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최소값은 0이라고 한 것은 이 사차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 넘어갑시다. 다음에 3번 조건. 이런 어떤 형태식이 나왔는데 이런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무엇을 하죠? 바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3번 조건을 이용해서 일단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g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합니다.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이 0이 되는 값이 0과 4를 찾아내고 이거에 대해서 이 값을 대입한 결과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gx의 그래프 모양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0에서 극소값을 갖고 4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의 수렴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gx를 fx에 합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조건은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f 합성 gx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4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gx를 t로 치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바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이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연립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보면 일단 지금 현재는 ft가 0이라고 했는데 ft가 0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고 그 t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2번 조건에서 보면 이 사차함수 fx는 그래프 모양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fx의 그래프 모양을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일단은 이쪽에 있는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차함수는 x축하 이렇게 t1이라는 값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t1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gx는 t1이 되는 거죠. gx가 t1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t1의 값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 그러니까 t1 equal gx라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값이 나오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t2의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t2의 값은 여기보다는 이쪽 상황에서는 여기보다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거나 또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는 요거의 값을 t1이라고 하고 이것을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글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글이 나오죠. 그래서 5번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5번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의 경우를 보나 두 번째 경우를 보나 이 ft는 0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은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t의 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새로운 t의 값을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은 이 사차함수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이 2번 조건을 이용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완성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의 경우라면 이 t1의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t2의 값은 0과 이 값의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2의 경우라면 이 t1의 값은 0과 이거 사이에 존재하고 t2의 값은 이 값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경우를 만족하는지 2의 경우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6번 조건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6번 조건에서 hx는 x는 0에서 극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극소값은 h0이라는 거죠. 6번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단 f'0 곱하기 g'0이 0이라는 사실과 h0은 f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f'0과 g'0이 0이라는 사실은 일단 g'0이 0이기 때문에 f'0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f'0이 0이 아니라면 이 그래프 모양에서 y축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쯤에 y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f'이 0이 아닌 경우에는 y축이 여기 있어서 이 사차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는 2번 경우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중심으로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h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g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hx는 t는 gx라는 요식과 그 다음에 ft라는 요식을 만족해서 hx의 그래프 모양은 ft의 그래프 모양과 같다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t의 범위에 따라서 ft의 그러니까 fx의 그래프 모양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됩니다. 자, 이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t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t가 0이라면 x의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0일 때 그럼 ft의 값은 f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함수값을 여기다 일단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x가 0이면 g0은 0이니까 t는 0입니다. t가 0이면은 ft가 0이죠. ft가 0이라면 이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 이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f0이 되는 겁니다. x의 값이 0에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x값이 여기서 0에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면 t의 값도 증가가 되는 거죠. t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 모양에서 t의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ft의 그래프 모양은 이 점을 중심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의하면 이 점에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소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f'0이 0이 아닐 경우에는 이 조건을 6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f'이 0이라는 사실입니다. f'이 0이라는 것은 결국 y축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y축이 여기 있다는 것은 f0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hx의 극소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었는데 이 조건, 즉 값 5번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경우는 바로 첫 번째 경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 경우가 바로 5번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제 h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hx의 그래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x가 0일 때는 t가 0이 되고 ft는 0이 돼서 ft가 0이면 이 점을 지나므로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클 때 이 t의 값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어디까지 증가를 하게 되냐 하면 2의 4제곱분의 2값까지 증가를 하죠. 이 값을 우리는 a라고 치환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a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a의 위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의 위치는 일단 t2보다는 크겠죠. t2보다 크면 이 극대값을 넘기냐 아니면 극대값을 넘기지 못하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 이 극대값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x값이 0부터 4까지 간다면 이 t의 값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즉 a까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ft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양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이 모양을 다시 여기다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겠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게 되면 t의 값은 다시 감소를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감소를 하냐면 a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감소하는 거니까 이 FT의 그래프 모양은 다시 이렇게 변하겠죠. 이와 같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x가 0보다 작을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t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t의 값이 쭉 증가를 하게 되죠. t의 값이 쭉 증가를 하면 일단 a까지 증가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t의 값이 쭉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a까지 증가하고 나면 그 x가 0보다 계속 작아지면 a보다 더 증가를 하게 돼서 계속 t의 값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t의 값이 계속 증가를 하면 a를 넘어서는 이런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여기다 더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가 이 극대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hx의 그래프 모양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7번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번 조건은 hx 이퀄 8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6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8이라는 것이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봤을 때 이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6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 모양에서 8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얘는 이 그래프와 이 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7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프와 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얘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따라서 이 모순이 생긴 이유는 A1이 이 극대값보다 작다는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A1이 이 극대값보다 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클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 모양은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됩니다. 단지 요 값 있죠? 요 값이 요 극대값보다 더 크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모양은 꼬불꼬불하지만 그래도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7번 조건 hx는 8, 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라고 하는데 이 7번 조건을 만족하는 이 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선은 바로 여기가 되면 알 수 있죠. 한번 근의 개수를 조사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거의 값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8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값은 뭐의 극대값이었었죠? 바로 사차함수 fx의 극대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차함수의 극대값이 8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차함수의 관계식을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이 t2를 쓰기 편하게 p라고 다시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사차함수는 사차함수의 식과 그 다음에 이 성질입니다. 극대값이 파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사차함수의 관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실을 이용하면 p의 값과 그 다음에 이 f'5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